아폴로니우스원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거리의 P가 일정한 점들은 원을 만듭니다. 구하는 방법은 정말 쉬웠어요. 그대로 식 만들고 구하고 싶은 점 x, y 잡아가지고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78번, 77번은 안 할 거예요. 77번은 안 할 거고요. 78번 보세요. 78번 보시면 이게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념수가 있었잖아요. 다들 맞지? 개념 프린트 1. 그치, 그쵸. 발판했긴 하네.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로 마무리 시켜. 자, 70 근데 푸는 문제가 없는데 78번 두 점이 있어. 마이너스 3,0이고 B가 1,0이냐. 자,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16을 만족하는 P점이 이루는 자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식이 주어져 버린 문제는 가장 쉬운 자치 문제야. 이대로만 풀면 돼. 내가 P점이 궁금하니까 P점은 x, y라고 찾고 이대로 식을 세우면 답이야. AP 거리 제곱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이제 BP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끝. 이게 답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식이 주어진 문제는 자치 문제에서 가장 쉬워요. 오케이? 정리만 하면 답입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4x 플러스 9 플러스 1 플러스 10 16. 그래서 답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돼요. 이게 다야. 자치 문제에서 제일 쉬운 건 식이 주어진 문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원에서 마지막 165쪽에 공통현 부분 가도록 하죠. 공통현.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근데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와서 이 부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형 20하는 77번 하지 마세요. 알았죠? 77번 하지 마시고요. 안 할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자취. 88번. 잠깐만요. 자취. 88번? 그걸 왜 안 해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공통현의 길이 부분만 나갈 거예요. 자, 80번을 풀어줍니다.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두 문제를 풀어주고 너희들이 한 문제를 연습하도록 하자. 자, 80번 문제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구가 있고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y 3y 플러스 1은 공통현 길이 구하래요. 얘들아, 현 길이 접선 길이 나오면 무조건 뭐로 풀라고 했어? 현 길이 접선 길이는 무조건 뭐로 풀라고 했지? 피타고라스야. 무조건 피타고라스야. 현 길이 접선 길이는 무조건 피타고라스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그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간단하게 그림 두 개 그려보자. 근데 얘를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플러스 3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필요 없거든요. 공통현은. 근데 너희들이 모르잖아. 문제를 봤을 때 공통현 문제가 하나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자, 2는 4 플러스 4분의 9 빼기 1 4, 4, 16, 25, 21 이렇게 나오거든요. 4분의 21. 알았어. 정말 써먹기네. 자, 얘를 두 개 그려요.
공통형 문제입니다. 오늘 두 개 그래요. 좀 어렵습니다. 오늘 두 개 그래요. 하나의 중심은 0,0고 반지름이 3이에요. 솔직히 이거 필요가 없거든요. 왜 필요가 없냐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둘 중에 쉬운 거 하나 가져오면 돼. 자, 공통현의 길이니까 이 길이를 물어봤거든.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 풀했으니까 수선에 발을 내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직각삼각형 만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90도인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반지름 알아요. 그럼 뭘 알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이 길이를 알면 되잖아. 이 길이를 말로 해석하면 중심과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 직선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 공통현.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어떻게 푼다? 기억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 구하는 거. 두 마디. 뺀다. 개념 다 외우라고. 뺀다. 빼면 돼. 빼버리면 4x 플러스 3y 마구로 넘으니까 플러스 시간 개념만 알면 된다니까요. 됐어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해버리면 이거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뺀다. 알겠어? 그러면 이 거리가 무엇이에요? 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루트 x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 5가 되거든. 3, 4, 5 피타고라스 수 절대가 0, 죽겠지. 10이 남아요. 그래서 2예요. 여기가 2야. 그럼 여기 끝났어. 이건 루트 얼마야? 5이야. 답은 2루트 5거든. 의외로 간단히 끝나는데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들을. 공통현 어떻게 구하는지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의외로 쉬워.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자 보자고요. 자, 83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의 1이 됩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복잡하네요. k가 포함되네요. 자, 하나만 필요해요. 나는 공통현의 길이 구할 때는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바꿨고요. 또 그림 그릴 거야. 자, 공통현의 길이는 이 부분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주어져 버렸어. 2루트 5야. 2루트 5. 자, 하나만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를 가져오고 반지름도 알아요. 반지름이 1이야. 반지름이 1이야. 공통현에 대한 문제는, 현에 대한 문제는 피타고라스로 풀었지 2등분이 되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버리냐면 루트 5야. 그럼 내가 새롭게 알아보는 게 있어. 뭘 새롭게 알아? 이 부분 길이를 반지름이 1이야. 잘못했네. 잘못했나 보다. 자, 83번 다시. 4가 더해지는구나. 어이구야. 3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알게 된 게 뭐가 돼버려? 이 부분이 뭐야? 2야. 이걸 알게 됐어. 이걸 알게 됐다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이 공통편 어떻게 구한다고? 2개 빼. 2개 빼. 거기 남아있는 걸 빼버리면, 2개 빼버리면, 알았어. 8x 플러스 마사 6y 빼버리면 마사 마이너스 2k면 이게 바로 이 직선식이야. 빼면 돼. 그러면 결국 정리하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인데 이 직선과 마이너스 1,2까지의 거리가 2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식을 세우면 3, 4,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과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과 2를 집어넣어주면 아주 좋아. 마케이가 들어. 그런데 절대값 안에는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곱할 수 있어. 그래서 k는 얼마 10이야. 이게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데 할만하다고. 할만해. 원이 이제 다 끝났거든? 원이 다 끝났어. 정말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의외로 쉬워. 근데 원이 처음 들어오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나 원은 다음 생에 하는 거야. 안 들어오는 애들이 꽤 있어. 이거 누가 말 못하겠어. 자, 한 문제는 연습을 좀 해보고 싶거든. 81번 문제를 81번 한번 풀어봐. 그림 그려. 이 어려운 부분이 맞긴 맞아. 81번을 그림 그리면서 풀어봐. 풀어줄 거니까 네가 자신 있게 풀어봐. 그림을 그려보고 중심도 찾아보고 공통형도 한번 찾아보고 그림은 정확히 그릴 필요 없어요. X, Y축 해가지고 막 그릴 필요 없어. 따라서 그려보세요. 그림을 따라서 그려보고 오프라인 AB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오프라인. 쟤도 반지름 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 반지름이 똑같은 거냐 두 개가 대칭적이야. 대칭적.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반지름이 2인데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가 더 짧아가지고 안쪽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자, 봐봐. 반지름이 똑같아. 대칭적이야, 두 개의 원이. 넓이 구하래. 수선을 반을 내리겠지. 수선반을 내리겠지. 녹색의 넓이를 구해야 돼.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아니잖아. 그치? 얼마야? 루트 2잖아. 그럼 이거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루트 2잖아. 그치? 반지름 얼마야? 2야. 그럼 이거 길이 얼마야? 루트 4 빼기 2분의 1. 그래서 루트 2분의 7이야. 끝!
그럼 차라리 그냥 이거 두 개 곱하면 다. 그렇지? 2분의 나나. 그 루트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요? 피타고라스 이거 길이 1,2하고 0,0까지 분배가 루트 2잖아. 루트 1 더하기 1. 그래서 절반 2분의 루트 2. 루트 1더하기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x끼리 패러제곱 더하기 오이씨 뭘 물어보는 거야. 같이 루트가 있어요? 아직까지 두 점 사이 거리를 몰랐어? 그래서 나만 적었어요. 이제까지? 100번은 풀었겠다. 100번은 두 점 사이 거리 100번은 이게 다야.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원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원이 끝납니다. 이동은 훨씬 쉬워요. 이동은 훨씬 쉽고요. 하여튼간 중간고사 끝나고 도형의 방정식 부분 기말고사까지 도형의 방정식만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수학상 전체 국어를 쭉 한번 복습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에 비해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하는지 아니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개념적인 부분으로 전체를 한번 쫙 마무리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기말 끝나고 나서 바로 수학 또 하나씩 있겠지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쉬워 제대로 들어. 이동 쉬워 제대로 들어. 정말 쉬워. 이동 정말 쉬워. 자, 도형의 이동 단원 들어갑니다. 이동. 도형의 이동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평행 이동이 있고요. 평행 이동이 있고요. 그리고 대칭 이동이 있어요. 평행 이동은 뭐지? 그대로 뭐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요. Y축으로 평행 이동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자, 대칭 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대칭 이동이 있고요. 전대칭 이동이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걸 거거든 아마 maybe. 선대칭 이동은 이런 중학교 때 배우나? 이런 모습이 이 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가 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선대칭 도형이라고 부르죠. 이상하지만 그림이. 그래서 대칭축을 지나서 대응점까지 연결시키면 거리가 같게 이동하는 걸 바로 대칭, 선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대칭 이동은요.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전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시계는 한 180도 회전, 이 점에 대해서 원판이 있어. 원판을 180도 회전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직접 찾는 방법은 각각의 꼭지점에 대응점을 지나서 같은 거리에 대응점을 지나서 같은 거리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거죠. 점을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그려버리면 바로 180도 회전시킨 모습이 나와요. 180도 회전시킨 모습. 얘를 가지고 점대칭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두 가지 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는데 대부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고요.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생겨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행 이동부터 시작할게요. 다음 주면 진도가 다 끝나겠다. 자, 교재 검사한다고요. 교재 미리미리 해갖고 와가지고 또 남아가지고 하지 말고 가슴 아프게. 다음 주까지 숙제를 내주면 그 다음 주 교재 검사를 하겠지요. 단란하게 적지 말고 해설지를 보더라도 해설을 좀 적으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좀 뻔히 본인의 글만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 평행이동입니다. 첫 번째. 이런 것도 좀 그려놓자. 자, 점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배울 거예요. x, y가 있어요. 굳이. 자, x, y가 있어요. 이 x, y를 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x, y가 어느 점이 될 것 같아요?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p가 되고요.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y 플러스 q가 돼요. 이게 개념이에요. 오케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잖아. 자, 점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약간 점하고 식이 약간 달라요. 점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F의 x, y는요. 식과 점의 차이점은 점은 그냥 좌표만 있지만 식은 은영이 있어요. 그리고 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식이에요. 자, 식은 자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p를 집어넣어요. 반대로. y 대신에 반대로 y 빼기 q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f의 x 빼기 p, y 빼기 q는 0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왜 예를 들어서 너희들 x 플러스 y제곱은 4가 있어요. 중심좌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래? 0,0이잖아. 그런데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라고 해요. 중심이 뭐예요? 마이너스 1,1이고 얘는 중심이 0,0이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다고 치자. 어차피 평행이동하면 반지름이 바뀌지 않아요. 자,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중심이 0,0에서 마이너스 2,1이 됐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고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잖아. 근데 식 x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고 해서 x 빼기 2를 집어넣었어? 아니, 반대구호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 그치?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 빼기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빼서 집어넣으면 돼요. 식은 빼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적용된단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자, 이게 오케이? 뽕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원 같은 거 주어지면 식으로 보통 이동시키지 않아요. 중심 이동시키는 겁니다. 점의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식보다는 점의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원 같은 것은 중심 찾아가지고 이 중심이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구나. 중심이 여기 점으로 찾아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야. 반지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 같은 것도 꼭지점을 이동시켜요.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야. 자,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야. 중심이 1, 꼭지점이 1,2야. 얘를 x축으로 똑같이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고 y 대신에 y 빼기 2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해서 그냥 꼭지점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2가 되겠구나. 꼭지점을 찾아놓고 모양이 같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가 같아요. 2차 함수는 x제곱의 개수가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마이너스 1,2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점과 직선의 평행 이동이 되겠고요. 문제 1번 보세요. 문제 1번. 같이 x, y가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x 플러스 a, y 플러스 1이 움직였는데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4,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라고 일단 물어봤어. 자,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어? 점이잖아! 식이 아니잖아.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점이 이동한 거잖아. x축으로 a만큼이지 왜 점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생각을 해? 점이잖아. 점은 그대로 가요. 자, y축 얼마만큼이야? 1만큼 이동한 거야.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얘가 어느 점으로 가는 거야?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어. 4 플러스 a가 되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안 그렇잖아. 점은 그대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동했더니 이 점이 y는 2x-3 위에 있더라. 집어 넣어줄 거 아니야. 할만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은 8 플러스 2a 마3. 그래서 2a는 마유. 그래서 a는 마3. 이렇게 된다고요. 할만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해봐봐 한번. 풀어는 줄 텐데 해봐. 2번 문제. 자, 답이 나왔겠지? 자, 이건 점의 이동이에요? 식의 이동이에요? 무엇 때문에 식이라고 생각한 거지? F. 식에는 무엇이 있지? 무조건 능력은 있지, 능력. 능력이 있어, 없어? 없지? 야, 이게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는데 누가 이걸 식이라고 봐? 점이야. 선생님 F가 있잖아요. 자, F라는 건 자, F는 뭐의 줄임말이야? 펑션이야. 펑션. 펑션은 뭐지?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 함수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 하면은 뭐 y는 2x 플러스 x에다가 한 개 집어넣으면 y가 하나가 나오는 것 이건 함수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함수는 이게 함수가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함수가 어디서 나왔냐면 인문학에서 나왔어요. 저 완전 옛날에 뭐라고 했지? 이 뭐라고 했나? 하여튼가 뭐가 함수였냐면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오래됐어. 뭐지? 뭐라고 부르는 함수를 하여튼 함수를 두 글자로 저희는 뭐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 행위에 의해서 그에 대응하는 한 가지의 어떤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해. 보상. 한 가지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보상이 주어진 관계를 가지고 함수라고 부르거든. 함수는 말 쓰는데 다른 말, 두 글자 다른 말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야. 함수는 relationship 해가지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가 나오고 대응되는 거 이걸 함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숫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걸 함수라고 따로 이제 불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함수라고 불러주는데 함수는 그냥 관계입니다. 하나가 하나에 대응되는 관계를 가지고 함수라고 불러주고 이 점이 평행 이동이 돼가지고 이런 점으로 대응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함수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F가 있다고 식이 되는 게 아니고 식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는 0이 있어야 돼요. 는 0이. 는 0이 없으면 식이 아니고 점입니다. 그럼 X축은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Y축은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그렇다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얘기야. 그럼 식은 얘는 식이 확실하잖아. Y 대신에 뭘 집어넣어? 반대로 빼서 Y 빼기 1을 집어넣고요.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빼서 X 더하기 3을 집어넣는 거야. 는 0이 있어야지만 식이야. F 있다고 해서 식이 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아니, 뭐라고 그랬지? 알고 있었는데. 함수 기원 알고 있었어. 자, 됐어요. 이제 늙어가니까 이제 기억력이 하나씩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풀어봐. 내가 풀어는 줄 건데 한번 풀어보세요. 쉽습니다. 쉬워. 점이야, 식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겠어? 어떻게 하겠어? 걔네는 했잖아. 점 그대로 가고 식은 어떻게 된다고? 빼서 반대로. 당연하지. 빼서 집어넣는다. 빼서 집어넣는다. 뽐이야. x축은 마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겠어? 식인데 x축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겠어? 근데 이제까지 설명한 거 안 들었어? 여기서 x축으로 마상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 그랬어? x 플러스 3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 y 빼기 1.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 y축 2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 집어넣으면 돼. 되게 단순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고 y 대신에 y 빼기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식이 되느냐? y 빼기 2는 x 대신이니까 괄호 있어야 돼. 바보같이 괄호 안 쓰고 에라 x 대신 x 플러스 1이다. 나 잘했어. 이 바보이다 바보.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고 y는 a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이 녀석이 무슨 조건이 주어졌어? 이 두 개가 y축 위에서 수직 뭐가 주어졌어? 수직 기울기 주어진 거 아니야. 얘 기울기가 2야. 근데 이거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지 수직으로 직교해?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거기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그래프가 있어. y축에서 수직으로 직교하게 했잖아. 기울기를 썼어. 뭐가 같다는 얘기야? y축 위에서 만나야 되잖아, 두 개가. y절편이 같은 거지. y축 위에서 수직으로 직교한다. y절편이 같다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y절편이 얼마야? 1이야. 그럼 얘도 y절편이 1이야. 아니 y축 위에서 수직으로 직교하면 y축에서 만나야 되잖아. y절편이 같겠지. 라는 얘기야.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야, 우리 이마트에서 만나. 그럼 우리 둘 다 이마트에 있는 거지. 그치? y축에서 만나. y축 위에 있는 거야 같이. y절편. 그래서 얼마냐? 헷갈려. b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2에 b도 마이너스 2분의 1. 쉬워요 문제들. 개념 자체가 쉽기 때문에 너희 조금만 머리를 쓰면 쉽게 할 수 있고요. 4번 문제 풀어보실 거거든요. 4번 풀어봐. 또 풀어줄게.
일단 글씨가 많으면 글밥이 많으면 머리 아프지? 그치? 지금 좀 정리를, 문제가 좀 복잡할 때는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 문제를. 특히 고등학생들, 나중에 문제 정말 길어집니다. 고등학생들이면 문제를 읽었을 때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풀어야지까? 푸는 거 보여주니까. 네, 중심으로 그래. 오른쪽 넘겨 숫자를 왜 왼쪽에 두고 난리야? 다 빼? 다시 다 빼? 이게 아니에요. 아, 중심, 숫자는 오른쪽 넘겨야지. 왜 제곱시켜놓고 숫자까지 왼쪽에 있어? 왜 숫자는 오른쪽 넘어서 반전 역할을 해야지? 완전 착하고 시켜. 다시 풀어야 돼요. 아, 그거 너무 힘들어. 잘하고 있어? 많이 했네. 다 나왔어? 아니야? 자, 같이 또 가요. 여기도 좀 제대로 풀어봐. 고등학생들은 글밥 많아집니다. X, 이건 뭐야? 식이야? 점이야? 식이야. X 대신에 얼마가 들어갔어? S 플러스 X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그렇지, 반대로 가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고, Y축은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Y가 Y 빼기 3, Y 대신에 Y 빼기 3, 그래서 3만큼 이동한 거야. 그리고 원을 이동하는데,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X 플러스 1을 넣어야 되고, Y 대신에 Y 빼기 3을 집어넣어야 돼.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원 같은 경우는 중심을 이동시켜라. 라고 했단 말이야. 중심을 이동시켜라. 일단, 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원을 이동시킬 때 중심이 편해요. 식을 이동시키는 것보다. 자, 그리고 숫자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야지, 똥강아지야. 그치? 그 반질 역할을 하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 이 중심이 1,1짜리고 반지름이 루트 2 빼기 a짜리인 원을 이동했더니 반지름이 2래. 반지름이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진 거라고. 이제 얘가 마이너스 2야. 자, 좋아. 이제 중심이 1,1이야. 중심이 1,1짜리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고 싶어. 중심이 뭐가 돼버리겠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봐. 얼마나 되겠어? 알아. 그래, 제하고. 자, y축에 3만큼 이동시키고 싶어. 4, 이게 중심이 되는 거야. 비는 0이야. 쉬워. 쉽다고 문제라서 자체들이 훨씬 쉬워져. 이 부분이 굉장히 개념이 쉬워. 그래서 할만해. 그래서 원은 중심만 찾으면 돼. 중심 반지름만 찾으면 돼. 있어? 그리고 접하는 게 좀 많이 나와. 접하는 거. 원을 이동시켰더니 어떤 직선에 접하더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 원과 직선 접할 때는 무조건 알아야 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반지름과 같아요 라고 마무리 시켜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제 쉬는 때 굉장히 늦었지만 눈치를 보면서 10분까지 쉴 거야. 꺼버려.